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중박입니다. 일본에 물건을 팔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일본 고객은 품질에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팔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일본 사람들은 거래처를 잘 안 바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건 못 팔겠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일본에 명함 스티커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잖아요. 명함은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명함은 곧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흠만 있어도 다 클레임 걸어버리거든요. 스티커도 상품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예민하진 않지만 조금 까다롭긴 하죠. 인쇄물이 굉장히 클레임이 많이 걸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그거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고 또 직접 진출해서 일본 고객 다 모았습니다. 명함 스티커는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기획사란 말이에요. 기획사는 재판매자잖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때 거래처 잘 안 바꾸는 곳이죠. 근데 다 바꾸더라고요. 이런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대표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보다 품질을 따진다. 일본 고객은 과연 그럴까요? 거래처를 잘 안 바꾼다. 과연 그럴까요? 배송비가 비싸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편견들 때문에 일본 직판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가격 먼저 따져보죠. 백엔샵이라는 곳은 일본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1대 10, 1엔이 10원이라고 쳤을 때 100엔은 1,000원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1,000원짜리만 파는 가게가 우리나라에는 다이소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처음엔 100엔샵에서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자립한 회사인데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 다이소의 원형인 백엔샵이 일본에서 처음 생겼단 말이죠. 백엔샵 처음 생겼을 때 물건 품질 별로 안 좋았어요. 정말 망치로 세멘트 못을 때리면 망치가 우그러든다고 할 정도로 품질이 조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승승장구한 거예요. 어느 가격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샀냐. 사람들은 뭐 한 번 쓰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품질이라는 건 가격하고 반드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가성비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공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공짜라고 하면은 진짜 플라스틱 바가지도 받으려고 줄 서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뭐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하겠어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저래 그러는데 한국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일본 쓰레기 안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본 쓰레기 넘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 질서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한국 데려다 놓으면 꼭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환경에 따르는 거지 본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쿠부쿠로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신년, 그러니까 주로 1일에서 3일 사이에 판매되는 복주머니인데요. 내용물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봉투채 구매해서 개봉한 다음에 상품을 확인하는 거죠. 이 후쿠부쿠로 사려고 백화점 앞에 줄이 100m, 200m씩 늘어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가격에 민감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죠? 추수감사절 다음에 오는 소비 촉진 행사잖아요. 광군제 아시잖아요. 광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싸게 파니까 물려드는 거고 사람들은 그 싸게 파는 걸 1년 내내 기다리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고 일본이라고 해서 후쿠부쿠로 사는 나라에서 무슨 특별한 다른 게 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거래처 안 바꾼다고요? 거래처 안 바꾸는 장사꾼은 바보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도대체 저 집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전철표 끊다가 그 1,500원 되는 거 제대로 못 끊어서 날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싸게 파는 대로 안 옮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일본 사람은 유난히 품질을 따지고 거래처를 잘 안 바꾼다는 신화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거는 대부분 한국 제조자나 상인이 일본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일본 바이어를 상대로 거래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이어야 재판매자잖아요. 당연히 품질을 따지죠. 일본 바이어는 일본 안에서는 공급자니까 품질에 엄청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클레임 건다고 해서 한국 공급자가 애를 먹는 거지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 바이어는 한국 바이어가 중국 상대할 때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당연히 한국 공급처를 관리할 뿐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들 볶아서 길을 잘 들여 놓았잖아요. 품질도 안정되었잖아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괜히 공급자를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잘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고요. 그런데 최종 소비자는 판단 기준이 다르잖아요. 최종 소비자는 아주 작은 흠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판매할 게 아니고 자기가 쓸 거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이라도 가격 대비 품질이 좋으면 소비자는 삽니다. 일본 백엔샵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상품이 판매됩니다. 물론 파는 일본 관리 회사가 관리를 잘 하기도 하죠. 그래도 워낙 싸기 때문에 백엔샵에서 파는 거니까 최고 품질 상품을 고집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가성비예요. 가격 대비 품질입니다. 일본 소비자가 다른 국가 소비자보다 품질을 조금 더 중시하고 거래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역시 가성비라는 시장 원리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티코는 가격을 내세워서 일본 시장에서 성공했어요. 티코는 2007년부터 일본 시장에 명망과 스티커를 팔았습니다.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습니다. 품질은 일본 회사 것보다 나빴습니다. 지금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백엔샵 초기 제품이 품질이 나빴다가 지금은 좋아진 것처럼 어쨌든 티쿤도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품질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격이 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가격이니까 일본 재판매자인 인쇄 기획사에서 사갔습니다. 티콘 입장에서 보면 판 게 아니에요. 그냥 팔린 겁니다. 장사는 파는 게 아니라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음식점에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달려가야 그 가게가 번성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공기간판, 실사, 출력물, 플라스틱, 용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성비가 월등하니까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시장도 결국 시장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역시 종합몰에서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 상인들이 오픈마켓 입점을 좋아합니다. 종류가 많지 않고 단순 소비재일 때는 해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입점하기 편하다고 상품 등록하기 편하다고 하면은 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가야지 돈을 버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돈을 벌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물 입점은 티코는 전혀 권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티코는 용기와 공기 간판을 야후 재팬 쇼핑과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데 자사몰 매출의 1%가 안 됩니다. 자사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1월 달에 티콘 직영 아이템, 그러니까 공기 간판과 용기를 직영점에서 파는 거하고 타사 종합물 입점해서 파는 걸 비교해 봤더니 1%가 안 되더라고요. 1%. 0.81%, 0.49%. 그래서 티코는 전문점을 기본으로 해서 현지화 자사몰 하는 게 일본 등 해외 진출에서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강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송비도 그래요. 지금은 비행기가 트럭이 된 시대입니다. 티쿠는 오늘 일본으로 비행기로 보내면 대부분 일본 손님은 내일 받습니다. 티쿤을 물론 뭐 도서 지역이나 산간 벽지는 안 되지만 오사카, 나고야, 동경, 요코하마 등 대부분의 도시는 오늘 보낸 건 내일 손님이 받아요. 그런데 운송비는 1kg에 680엔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중 500엔은 소비자가 냅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여러분이 내시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료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송료를 안 내도 되는 무료 배송은 상품가 안에 송료를 숨긴 거지 송료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일본도 500엔의 송료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1kg에 180엔 밖에 안 돼요. 물론 무게가 늘어나면은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미 또 물건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에서도 항공물류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너무 무거우면은 배로 보내면 됩니다. 배로 보내면 컨테이너기 때문에 무겁다고 해서 돈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티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물류혁명이 일어난 시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거의 버스 삼아서 타고 다니잖아요. 해외 나갈 때. 바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상품 경쟁력만 있으면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건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해외 직판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동영상 밑에 이 게시물 링크 걸려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2월 28일 날 표용호 TV가 티쿤을 초청해서 강연회 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 드릴 거예요. 오셔서 보시고요. 여기 강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직판만큼 돈 벌기 쉬운 게 없습니다. 오해를 바로 잡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하는 이유만 되풀이하지 않으면 돈 벌기 정말 쉽단 말이죠. 여러분께서 해외 직판에서 큰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